아내가 남긴 마지막 편지. 1장. 그녀의 체온이 남아있던 방에서 그녀가 떠난 자리에서 시작된 이야기. 방 안은 조용했다. 아니, 너무 조용했다.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머물러 앉아있는 듯한 침묵이었다. 49일. 사람들은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정리될 거라 말한다. 마음도 짐도 슬픔도. 하지만 정말 그럴까? 아내가 떠난 지 49일이 되었지만 나는 아직도 아내가 주방에서 컵을 닦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아침이면 침대 반쪽이 따뜻할 것만 같았다.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붙잡는 줄 그땐 몰랐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오늘은 꼭 아내의 방을 정리해 보자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방문을 여는 순간 밀려오는 공기부터가 달랐다. 아내가 평생 사용하던 비누향, 로션의 잔향,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녀의 체온 같은 공기가 천천히 내 품을 스며들었다.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방 안을 둘러보지도 못한 채 당신, 작게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 목소리는 방 안에서 금세 흩어졌다. 마치 스스로 사라지기라도 하는 듯. 아내의 화장대 앞에서 나는 천천히 화장대 의자를 끌어당겼다. 화장대 위에는 아내가 마지막까지 사용하던 로션이 뚜껑이 조금 열린 채로 놓여 있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생생하던지 그녀가 방금 손등에 바르고 여보, 이거 냄새 좋지? 하고 돌아볼 것만 같았다. 작은 빛, 남색으로 칠해둔 손톱약, 다 쓴 립밤. 어느 것 하나 버릴 수가 없었다. 이 작은 물건들이 어찌나 그녀를 닮아 있는지 나는 천천히 서랍을 열기 시작했다. 서랍마다 그녀의 시간이 들어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다. 사람의 흔적이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아픈 것이라는 걸. 스카프 아래서 발견한 작은 봉투. 그리고 세 번째 서랍에서 나는 그것을 보았다. 오래된 스카프 아래 붉은 실로 묶인 작은 봉투 하나. 수십 번 봤을 그녀의 글씨. 부드럽고 둥근 획. 그 글씨로 쓰여 있는 단 4글자. 여보에게.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손끝이 얼어붙고 머리가 텅 비는 듯 했다. 이 편지를 언제 적어둔 걸까? 나는 왜 알지 못했던 걸까? 다리를 굽히고 앉은 채 오래도록 봉투만 바라보고 있었다. 문득 손등에 닿은 아내의 온기가 떠올랐다. 마지막 날 병원 침대 위에서 힘겹게 떨리던 그 손. 그리고 그녀의 작은 목소리. 여보, 미안해요. 조금만 더 같이 있고 싶은데. 그 순간 나는 어깨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 편지가 그녀의 마지막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가슴을 후벼 팠다. 봉투를 열 수 없었던 이유. 나는 편지를 열지 못했다. 손가락 끝이 떨렸다. 아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말하지 못한 그 무엇이 담겨 있을까봐. 혹시 나 때문이었다고 적혀 있다면? 혹시 내가 몰랐던 아픔이 있었다면? 혹시 내가 잘해주지 못해 아내가 마음고생했던 시간이 있었다면? 그 생각들이 눈물처럼 나를 덮었다. 당신이 아프지는 않았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당신 외롭지는 않았지. 사람은 참 이상하다. 살아있을 때는
잘해주고 싶은 마음보다 지켜야 할 현실이 앞서지만 떠나고 나면 그저 그 사람이 조금 덜 아프기를, 조금 더 행복했기를 그것만 바라게 된다. 이 편지엔 아내의 마지막 마음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쉽게 열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아내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라면 나는 들어야 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손가락 끝으로 봉투의 실을 잡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붉은 실이 풀렸다. 마치 아내가 내 마음속 굳어진 매듭을 조용히 풀어주는 것처럼 편지를 펼친 순간, 편지지를 꺼내는 순간 내 손이 다시 떨렸다. 편지는 아내가 늘 쓰던 연한 크림색 종이에 부드러운 곡선의 글씨로 쓰여 있었다. 첫 문장을 읽자마자 나는 숨을 다시 삼켜야 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당신 곁에 없겠지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 안쪽이 무너졌다. 아내는 이미 이 순간을 알고 있었다.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날을 스스로 준비해 둔 것이다. 나는 편지 위로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글씨가 번졌다. 그리고 나는 편지를 더 이상 내려놓을 수 없었다. 2장 아내의 마음이 열린 순간 아내는 언제든 마음을 다독이는 말을 먼저 해주는 사람이었다. 아플 때도 슬플 때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조차도 그녀는 나를 먼저 생각했다. 나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두 번째 문장을 읽기 시작했다. 여보, 나는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행복? 정말 그랬을까? 여보,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 한평생 가정을 꾸리며 수십 번의 다툼도 있었고 서로의 상처도 쌓였고 때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밤새 등을 돌려 누운 날도 있었다. 그런 시간들 뒤에 아내가 쓰는 단어가 행복했다라니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아내의 글씨는 힘이 약간 빠져 있었지만 여전히 곱고 가지런했다. 당신이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참아주고, 얼마나 애써준 사람인지 당신은 모르죠? 나는 그 문장에 오래 멈춰 있었다. 아내는 늘 나보다 나를 더 잘 봤다. 나는 다만 그저 가족을 지키고 싶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그녀는 내가 더 많은 것을 해주었다고 말한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편지를 손으로 덮었다가 다시 펼쳤다. 읽지 않으면 그녀의 마지막 마음을 놓칠 것 같아서 당신은 늘 미안해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이 미웠던 적이 없어요. 나는 그 문장을 잡고 마치 아내의 두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아내는 자주 말했다. 여보는 나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나는 늘 대답했다. 그만큼 잘해주지 못해서 그래.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내가 미웠던 적이 없다고 적었다. 나는 그 사실이 너무 고맙고 너무 아프고 참을 수 없이 그리웠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아내가 가장 사랑했던 계절은 봄이었다. 따뜻하고 바람이 부드럽고 꽃이 만개하던 그 계절.
우리가 처음 만난 날도, 첫 아이가 태어난 날도, 또 마지막으로 병원 복도를 함께 걸었던 날도 아내는 늘 내 팔을 잡고 말했다.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손이 따뜻해? 나는 몰랐다. 그녀는 그 따뜻함을 평생 기억하며 살았다는 걸. 나는 편지를 얼굴에 가까이 가져가 그 손길을 느끼려는 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편지의 글씨는 조금씩 더 느려지고 있었다. 아내가 언제 이 편지를 썼는지 나는 대강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가 병세가 깊어지기 시작한 무렵이었을 것이다. 숨이 차고 손에 힘이 떨어지고 말수가 줄어들던 시기.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다음 문장을 읽자 내 가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여보, 앞으로 당신이 혼자 남을 걸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는 그 문장을 울먹이며 읽었다. 아내가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보다 나를 먼저 생각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했다. 그러니까 부탁이에요, 여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 부탁은 아내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남긴 명령과 같았다. 혹시 마음이 외롭거든 우리 아이들한테 기대도 하고 사람들 사이로 조금씩 걸어 나가줘요. 나는 눈을 감고 그 문장을 손끝으로 다시 한번 짚었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어떤 길도 나아가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 사이로 나가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아내는 그걸 알고 있었다. 나 없이도 당신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나는 숨을 삼키듯 울음을 누르며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아내가 남긴 말, 그 말들은 하나하나 내 남은 생애를 살아가라는 따뜻한 밀어줌처럼 들렸다. 나는 아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문장을 적었는지 생각했다. 아내는 내가 외롭게 살지 않기를 바랐다. 내가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다. 내가 내 삶을 이어가기를 원했다. 아내는 떠나는 순간에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만 남겼다. 나는 편지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려두고 조용히 말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아내의 마지막 진심이 적힌 마지막 장을 펼쳤다. 3장 마지막 문장, 그리고 남은 사람의 살. 편지의 마지막 장을 펼친 순간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처음 알게 되었다. 아내의 글씨는 앞서 읽었던 부분보다 더 가늘어져 있고 마치 종이에 매달려 간신히 버티고 있는 듯 했다. 그 글씨들은 아내가 마지막까지 남은 힘을 짜내 정성스레 그리고 조심스럽게 쓴 흔적이었다. 나는 종이를 양손으로 들고 숨을 한번 길게 들이마신 뒤 마지막 문장을 읽기 시작했다. 여보, 당신은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손으로 입을 가려야 했다. 평생 동안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이렇게 절실하게 듣게 될 줄이야. 아내는 삶이 끝나는 순간조차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먼저 말해주었다. 당신은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따뜻했어요. 나는 그걸 가까이서 보며 살았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내는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때조차 끝까지 나를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 믿음이
아내의 마지막 편지에서 마지막 선물처럼 다시 내게 돌아왔다. 여보, 나는 그 한 단어를 마치 아내가 바로 옆에서 부르는 것처럼 느꼈다. 가느다란 목소리, 숨을 조금 몰아쉬던 그 말투. 그녀는 이 편지를 쓰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 얼굴을 떠올리며 썼을까? 내 손을 잡던 그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을까? 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더 가까이 가져갔다. 당신이 앞으로 혼자 지낼 걸 생각하면 나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나는 숨을 들이켰다. 예전에도 같은 말을 했던 그녀가 마지막에서도 다시 한번 나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었다. 아내는 자신의 죽음보다 내가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더 걱정했다. 그 사실이 내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다. 그러니까 여보, 부탁이에요. 나는 편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이라는 단어는 그 어떤 유언보다 더 깊고 절실했다. 너무 오래 울지 말아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너무 오래 울지 말라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는가? 당신이 없는 세상에서 울지 않는 날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아내는 그것을 바랬다. 내가 울음에 잠겨 인생을 놓아버리지 않기를 바랬다. 그 하나의 문장은 나에게 남긴 마지막 위로이자 마지막 밀어줌이었다. 나 없이도 당신은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목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는 떠나는 순간까지 내 삶을 걱정했다. 그리고 나에게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마지막까지 힘을 주었다. 여보,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웠어요. 나는 편지를 가슴에 대고 오래 울었다. 고맙다라는 말을 떠나는 사람이 남긴다는 건 살아있는 사람의 무게를 한꺼번에 안아주는 것과 같았다. 아내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마지막까지 잊지 않고 있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나는 두 눈을 감고 그 문장을 천천히 다시 읽었다. 전부. 아내에게 나는 전부였다니. 그동안 눈앞에 있던 소중함을 때로는 일상에 치여 잊고 살기도 했던 내가 아내의 인생에서는 전부였다는 사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멈출 정도로 아팠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다음 생에도 나는 또 당신을 찾을 거예요. 나는 무릎 위에 편지를 올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아내는 다음 생이 있다면 다시 나를 찾겠다고 했다. 그 말은 아내의 사랑이 시간도 생도 넘어서 계속 이어지고 싶다는 의미였다. 그녀가 남긴 사랑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사랑이었다. 그러니 너무 오래 울지 말아요. 아내가 두 번째로 적은 그 문장을 다시 보며 나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내가 인생을 놓지 않기를 두 번이나 강조했다. 그만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성향인지 아내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서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두 번씩이나 오래 울지 말라고 남겼다. 당신 아내가 편지는 그렇게 끝났다. 아내는 자신의 이름도 적지 않았다. 서명을 하지 않았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아내로 남고 싶었고 내가 그녀를 그렇게 기억하길 바랐던 것이다. 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고 내 가슴 위에 올렸다. 그리고 아주 오래도록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내의 편지가 내 인생을 바꾼 순간, 그날 이후 나는 아내가 말한 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다. 너무 오래 울지 않으려 했고, 사람들 사이로 조금씩 걸어나가 보려 했으며, 아이들에게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아내가 남긴 편지 한 장은 남은 내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작은 그라운드 제로가 되었다. 아내는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내 삶을 다시 살아가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아내에게 제대로 대답할 수 있다. 여보, 나도 고마워. 평생 동안 내 전부가 되어줘서. 클로징. 시청자님, 떠난 사람의 사랑은 그 사람이 사라져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 한 문장, 손길 하나, 편지 한 장이 남은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혹시 당신 마음에도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오늘 저녁 단 한 문장이라도 남겨보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오늘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천천히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또 하나의 빛이 될 테니까요.